최근에 역전세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 전세 퇴거 자금. 그러면 항상 이게 문제가 2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되거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파남 정혜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파나님, 최근에 역전세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소유주들, 전세를 받았던 분들께서 전세금 빼주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 전세 퇴거 자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세 퇴거 자금이라는 게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금 용도가 네. 전세 퇴거 자금인 거지. 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그럼 따로 이렇게 전세 자금 퇴거용 대출 상품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네.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자금 용도가 퇴거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뭐 LTV 70%까지 된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게 있고, 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생활안정자금이라 그래서 2억까지만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을 빼주는 대출을 해야 될 때 네. 그때는 생활안정자금처럼 이렇게 2억만 받아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70% 한도로 해서 네. DSR만 맞으면 다 뭐 3억이건 4억이건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퇴거 자금 자체가 네. 주택담보대출이랑 같은데 용도만 퇴거 자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를 빼주면서 걷다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전입을 하게 되면 몇 프로까지 나오죠? 비규제지요? 70%. 네, 맞아요. 7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DSR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DSR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출시되는 대출이 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네, 있는데 네. 그 대출로 신청을 하게 되면 DSR은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적용되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DSR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30일 날부터 시작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70%의 DSR 상관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최대 금액이 5억이죠? 네, 5억 있습니다. 5억까지는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빼줄 때 5억까지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 빼주는 거에는 어려움은 없을 수 있겠네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이게 문제가 2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다주택자는 좀 문제긴 한데요. 일단 2주택자부터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대출이 60%까지 가능하거든요. 1주택자는 LTV가 70%였었는데 네. 2주택자는 60%다라는 근데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주택자 대출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2주택자 두 개 집에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안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렇구나. 네, 근데 DSR만 맞는다면 뭐 60%까지 대출 받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통 자기도 대출이 있을 테니 네네. 두 번째 집 전세금을 빼줄 때는 네. 이것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DSR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계산될 테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그쵸. 2주택자는. 그렇군요. 그러면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분들은 더 타이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반기 내로는 네. 30%까지 LTV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는 했지만 네. 이것도 DSR이 안 맞아서 아마 대부분이 안 돼요. 그 다주택자분들 LTV 30%까지는 지금 비규제 지역은 이미 되는 거고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규제 지역은 아직은 아예 대출이 불가인 거고. 불가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규제 지역도 30% LTV 30%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된다 손 치더라도 이 DSR이라는 허들이 있다 보니 네, 대부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퇴거 자금을 할 때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되는데 뭐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대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어땠어요? 이게 최근에는 규제가 생겼다가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규제가 생기기 전에 대출이 좀 원활할 때, 그때도 지금처럼 뭐 DSR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전세 났을 때 전세금 빼주는 게 어렵거나 그랬었나요? 예전에는 LTV 70%도 예전부터 70%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DSR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7억 받아도 대출 빼줘야지 이렇게 하고 대출 받아서 빼주면 됐었어. 어려운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지금 규제가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닌 게 DSR, DTI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파남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출을 또 오랫동안 대출과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상가대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 이 DSR이 지금 가장 큰 허들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이 계속 저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허들이 자꾸 하나하나씩 생기는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DSR은 당분간은 네. 더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걸 다 열어놓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이런 게 또 말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거기에도 영향을 주고 하고 참 이게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일반 대출 소비자도 힘들지만 정책 당국도 골머리를 싸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